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30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따로 뭘 부탁 안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일정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온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의 첫 일정은 자신의 지역구 시드니의 이탈리아, 멜번으로 치면 칼튼 같은 곳인데 라이카트에서 열린 이탈리아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언론의 관심이 되는 사안은 이번 주에 있을 안소니의 중국 방문입니다. 혼란의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을 방문하여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호주 중국 간의 무역 회복에 대한 우려가 없냐? 라는 질문에 미국 역시 중국과의 무역관계 회복을 환영할 뿐 아니라 시진핑이 안소니와 회담을 한 다음에 다음 달에는 미국도 방문하여서 바이든 만나기도 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도 당시 호주 수상이었던 말콤 턴볼이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고 이후에 안소니가 처음입니다. 안소니는 이번 방문이 이전의 양국 관계 복원을 할 뿐 아니라 더 안정적 관계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안소니의 방중에 맞춰서 호주 국적기 퀀타스가 지난 3년 넘도록 중단했던 중국 직항 노선을 부활시켰습니다. 어제부터 중국 본토에 있는 공항에 퀀타스가 착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국 회담에 대하여 양국 야당 대표 피터 더트는 양국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겠다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호주의 가치를 잃는 것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중국하고 무역 관계에서는 손을 잡기로 하고 호주도 중국하고 뭐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고 탈중국이라는 단어는 딱 보니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단어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7일은 멜번컵 데이. 멜번에서는 공휴일입니다. 하여튼 멜번컵 데이이기도 하지만 빅토리아주의 새로운 공공장소에서의 주취법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찰들이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술 취해 있는 상태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그냥 집에 가고 있으면 경찰이 크게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불법이든 아니든 신경 안 쓰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무슨 싸움을 한다든가 뭘 부셔뜨린다든가 이러다가 경찰한테 걸렸다. 이러면 뭐 부셔뜨린 건 둘째치고 술 취한 것 가지고도 가중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기차를 타고 애축하에서 멜번으로 이동하던 호주 원주민 여성이 기차 내에서 주취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에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 벌어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주취를 불법으로 몰아서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관련법 변경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콜링우드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을 깰 때까지 의료진이 있는 가운데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병상 20개짜리 소버링업 센터, 회복센터? 하여튼 뭐 그런 거 운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 보건부 장관 잉그리드 스티트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래도 법 실시되는 7일까지는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여기 운영을 맡아줄 코헬스에게 열쇠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편 경찰협회하고 또 야당은 이렇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변경된 법이 실시되면서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멜번에 올해 거주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멜번컵 데이가 되면 시내에 오후 한 2-3시만 나가도 개판이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뭐 불법으로 하지도 못하고 경찰들이나 뭐 의료진이나 술 취한 사람들을 어디 안전하게 실어 나른다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무슨 사고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여튼 앞으로 술 코삐 뚫어지게 술 처마시려면 콜링우드로 가서 마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빅토리아주에서 고관절 치환술, 아이고 발음도 어렵다. 힙 리플레이스먼트 서저리, 그리고 무릎 치환술이라고 해석되는 니 리플레이스먼트 서저리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이후 따로 경과를 보는 과정 없이 당일 바로 기가 조치된다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같은 경우는 공립병원 시스템에서 수술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환자들을 사립병원에 보내가지고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경우 수술 후 징후를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당일 퇴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당국에서는 이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가지고 현재 대기 환자 줄이기 위해서 당일 퇴원 수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대기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술 당일에 퇴원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대기 환자 많아서 특히 나이가 들어서 대기에 들어가면 대기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분명 무슨 수가 나긴 나야 하는데 수술 당일에 퇴원한다. 이게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국 같으면 아마 일주일 입원 각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영어 좀 배워보겠다고 한 번은 다 시청했을 미국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을 맡았던 매튜 페리가 LA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로 최초 발표되었고 실제로 욕조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소방서 대변인에 따르면 우리 시간 오전 10시경, 어제 오전 10시경 그쪽 시간 토요일 최초로 911, 미국은 911, 호주는 빵빵빵 구조 요청이 들어왔고 이후 함께 출동한 경찰이 사망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튜는 사고 직전에 2시간 정도 피클볼, 이게 왜 테니스 같은 거 그 라켓 큰 거에 공 큰 거에서 앞에서 통통 치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피클볼이라고 하는 테니스 놀이를 하였고 집에 돌아와서는 비서를 심부름으로 내보내고 혼자 있었고 이후에 자택으로 돌아온 비서가 의식이 없는 매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매튜의 자택에 일반인 접근을 막고 상황을 조사 중인데 보도에 따르면 뭔가 뭐 특이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9년생 매튜는 49세 되던 해에 오피오이드라고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에 과다 복용하여서 결장이 파열되어 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고 당시 의료진들도 생존 확률 2%다 이렇게 거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 혼수 상태에서 2주가 지나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몇 차례 재활원을 입소하기도 했고 또 내장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그 수술, 복부 수술도 열몇 차례 하기도 했었답니다. 뭐 방송뿐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가끔 보였는데 그때마다 웃는 모습이 참 멋있게 보였던 배우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마약은 처음부터 손 안 대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주말에는 멜번 한복판에 있는 페더레이션 광장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아이템 하나가 생겼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